선생님, 밤마다 무릎이 아파서 새벽 2, 3시쯤 꼭 깨요. 자는 건지, 그냥 누워만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건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통증은 단순히 무릎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면, 면역력, 감정 상태까지 영향을 줄 수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영준입니다. 올해 11살이고 재활의학을 전공한 지는 50년이 넘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특히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잠을 자도 쉰 것 같지 않으신 분,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약에 의존하게 되신 분,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릴 단 3분의 방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관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 무릎이 욱신거리면 잠이 자주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죠. 그러다 보면 밤새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은 여전히 피곤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어떨까요? 낮에는 졸리고 움직이기 싫고 기분도 가라앉고 결국엔 몸과 마음 모두 지쳐버리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무릎 통증과 수면 장애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증은 우리 뇌를 자극하고 그 자극은 숙면을 방해하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수면의 질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밤 단 3분, 무릎 뒤쪽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것만으로 수면과 통증,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 꼭 필요한 건 비싼 침대도 아니고 수면제도 아닙니다. 바로 무릎 뒤쪽.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쳤던 이곳을 자극해주는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위중혈, 랄르웨이 종슈에이라고 부릅니다. 오금, 즉 무릎 뒤에 오목한 부분에 위치한 이 혈자리는 허리부터 다리까지 이어지는 통증을 완화하고 몸 전체의 긴장을 풀어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하게 무릎 뒤를 만졌을 뿐인데 그날 밤은 편하게 잠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 부위는 수면과 통증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위중혈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눌러야 하는지 정확하고 안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워서도 앉아서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단 3분. 오늘 밤부터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에 밤마다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나눠주세요. 3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밤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약에만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오금 마사지 천천히 함께 따라해 보시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무릎이 찌릿찌릿 아파오면 몸은 피곤한데 도무지 잠이 오질 않죠. 겨우 잠들었다 해도 통증 때문에 자주 깨고 결국 아침에 일어나도 쉰 것 같지 않다는 느낌만 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과 수면은 별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왜 잠까지 방해받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뇌와 신경계가 통증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1. 통증, 뇌 자극, 수면 호르몬 억제. 우리 몸은 통증을 느끼면 뇌 속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즉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각성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을 깨어있게 만들죠. 이때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상대적으로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몸은 자고 싶지만 뇌는 위험에 대비하라고 명령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만성불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 밤에 더 아픈 이유는 낮에는 괜찮다가 밤만 되면 더 아파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밤이 되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관절 주변의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고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움직이지 않는 자세로 오래 누워 있기 때문에 압력이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죠. 3. 통증. 수면 부족, 면역 저하, N 기분 저하 잠이 부족해지면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입니다. 면역력 회복, 호르몬 조절, 기억 정리와 감정 안정, 이 모든 것이 수면 중에 이루어지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우울감이나 무기력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4. 통증이 만든 악순환 무릎이 아프면 잠이 부족하고 움직이기 싫어지고 활동량이 줄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더 아파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잠을 잘 자기 위해선 무릎부터 편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면이 문제라면 뇌만 보지 마시고 관절을 살펴보세요. 특히 무릎 뒤쪽에 있는 위중혈을 풀어주면 뇌도 함께 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 3분, 매일 밤. 그게 당신의 수면을 바꿉니다. 무릎이 아픈데 무릎 앞이 아닌 무릎 뒤를 문지르라니.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엔 의아해 하십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이 작은 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바로 무릎 뒤 오금에 위치한 위중혈 뇌위 종슈회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허리, 무릎, 다리 전체 통증 완화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긴장을 풀고 뇌를 안정시키는 역할까지 해냅니다. 1. 위중혈은 어디에 있을까요? 위중혈은 무릎 뒤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접히는 부위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쉽게 말해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생기는 주름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눌러보았을 때 살짝 들어가는 지점이 바로 위중혈입니다. 오금 부위는 피부 아래에 중요한 신경, 경골신경, 굵은 혈관, 슬화정맥, 슬화동맥, 그리고 림프절까지 모여있는 신체의 교차점입니다. 그만큼 작은 자극에도 몸 전체로 반응이 전달되는 민감한 부위인 것이죠. 2. 한의학에서는 위중혈을 이렇게 봅니다. 한의학에서는 위중혈을 방광경, 비양구황증의 중요한 혈자리로 간주합니다. 이 경락은 등 전체와 허리, 다리 뒤쪽을 따라 내려가며 기혈 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중혈은 요통 허리 통증, 좌골 신경통, 하지 피로, 다리 저림 등의 증상에 자주 쓰이는 특효혈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정신적 긴장을 푸는 데에도 쓰이며 한방에서는 불면증 치료에 위중혈을 자극하는 처방도 흔하게 사용됩니다. 3. 현대의학은 위중혈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현대의학에서는 위중혈 부위를 근막과 신경이 교차하고 림프와 혈류의 흐름이 모이는 순환 허브로 설명합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슬화정맥 무릎 뒤 정맥이 부드럽게 풀리며 하체 전체 혈액 정체가 줄어들고 허리, 골반, 무릎에 쌓인 근육 긴장도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오금 부위에는 좌골 신경의 분지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위를 자극하는 것은 허리부터 발끝까지 연결된 통증을 완화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몸 전체의 천이 올라가고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도 촉진됩니다. 4. 잠을 잘 자기 위한 지름길, 위중혈 잠을 잘 자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머리가 편해야 하고, 통증이 없어야 하며, 몸이 따뜻하고 이완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위가 바로 무릎 뒤 위중혈입니다. 따뜻하게 든 손으로 이곳을 부드럽게 눌러주기만 해도 긴장되었던 몸이 풀리고 통증도 줄어들며 뇌도 서서히 휴식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중요한 부위를 어떻게 자극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워서도,
앉아서도 가능합니다. 매일 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조영수 어르신은 올해로 72세. 밤이면 밤마다 무릎이 쑤셔서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표정에는 피곤함과 동시에 포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약도 안 들어요. 이 나이에 수면이라는 게 포기해야 하는 건가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은 누구에게나 회복의 권리이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가능합니다. 10년 넘은 불면, 점점 심해진 고립감, 조 어르신은 50대 중반부터 퇴행성 관절염 증세가 시작되었고 60대 이후로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괴로웠던 건 밤마다 잠에서 깨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똑같은 시간에 통증 때문에 깨고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 이상 뒤척이고 낮에는 피곤해서 외출조차 꺼리게 되고 결국 약에 의존하게 된 삶. 그 결과 어르신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줄고 감정 기복과 무기력감이 점점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전환점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처음엔 회의적이셨습니다. 하지만 위중혈에 대해 설명드리고 매일 자기 전 3분간 무릎 뒤를 문지르는 습관만으로 수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그게 효과가 있어요. 무릎은 계속 아프고 잠은 더 안 오는데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단 3일만 해보시고 변화가 없다면 그때 다시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실천 후 일주일, 변화를 느끼다 첫 주, 어르신은 매일 밤 양쪽 오금을 1분씩 문지르기를 실천하셨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을 감싸고 손가락으로 위중혈 부위를 꾹꾹 누르며 심호흡과 함께 긴장을 풀어주는 루틴을 지켰습니다. 3일째 밤, 자다가 한번 깨긴 했지만 다시 금방 잠들 수 있었어요. 7일째, 잠이 끊기지 않았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2주 후, 수면제 없이 맞이한 아침, 2주 후, 진료일. 조 어르신은 예전과는 다른 표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엔 약 안 먹고도 잠들었어요. 아내와의 갈등도 줄고 목소리에 생기가 돌고 주변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마무리, 잠은 내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저 무릎 뒤를 문지른 것뿐인데 잠이 오니까 하루가 다르게 살만해졌습니다. 밤마다 약에 의존하던 제가 이젠 손으로 나 자신을 돌봅니다. 저는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수면을 바꾸고 싶다면 뇌부터가 아니라 무릎 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알려드리는 무릎 뒤 위중혈을 자극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마사지, 전 준비하기 편한 의자나 침대에 앉기,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 또는 침대에 앉아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도구 준비 선택 손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작은 수건, 마사지볼, 온찜질팩이 있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시간대 취침 30분 전, 식후 바로는 피하고 1시간 후가 적절합니다. 환경 조성 팁이나 휴대폰을 끄고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면 뇌가 휴식 상태로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단계 위중혈 위치, 찾기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90도쯤 구부리면 뒤쪽에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깁니다. 주름의 정중앙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중혈 리웨이트 종쉐련입니다.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싸듯 잡으면 양쪽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위중혈 위치에 닿습니다. 3단계 지압 방법, 따라하기 쉬운 기본 루틴 방법. 1. 손가락 지압 엄지손가락으로 2, 3초간 꾹 누르세요. 너무 세지 않게. 시원한 느낌이 드는 정도로 합니다. 너무 아프면 강도를 줄이세요. 서서히 손을 떼며 다시 천천히 눌러주세요. 5, 7회 반복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방법 2원을 그리며 마사지 엄지나 손끝으로 위중혈 부위를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30초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한쪽 무릎을 마친 뒤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시행하세요. 4단계 자세와 시간 총 소요 시간 한쪽 무릎당 약 1, 2분. 양쪽 합쳐 총 3,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누워서 하는 방법 침대나 위에 누운 상태에서 작은 수건을 말아 무릎 아래 놓고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거나 작은 테니스볼을 깔고 무게로 눌러도 됩니다. 움직임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마사지해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 피부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 경우 피하세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경우 지압 강도를 약하게 하세요. 지나치게 강한 압력은 오히려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원하다는 느낌 선에서 유지하세요. 마사지 후 물 한 잔 마시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응용 팁, 더 좋은 수면을 위한 습관과 함께 마사지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효과 2배. 마사지 후 바로 눕지 말고 5분간 조용히 앉아 호흡 조절. 마사지와 함께 복식 호흡.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 병행 시 수면 유도 효과 상승.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꾸준히 해보시면 무릎이 편안해지고 잠이 자연스레 찾아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위중혈 마사지가 어떤 전신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중혈이 무릎 통증과 수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부위가 주는 이점은 단순히 무릎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허리, 엉덩이, 다리, 심지어 뇌까지 이어지는 연결 효과를 갖고 있죠. 1. 허리 통증 완화 위중혈은 단순히 무릎과 가까운 부위가 아닙니다. 이 혈자리는 한의학적으로 방광경의 중심 지점으로 등과 허리 전체를 따라 흐르는 경락과 연결돼 있습니다. 실제로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위중혈을 눌렀을 때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좌골신경, 허리-다리 연결, 신경의 일부가 위중혈을 지나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허리의 근육 긴장이 풀리고 척추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요추, 퇴행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이 위중혈 마사지만으로 허리 펴는 동작이 훨씬 편해졌다는 사례 다수. 2. 고관절, 엉덩이, 허벅지 뒤 근육의 이완 위중혈 주변은 햄스트링, 허벅지 뒤 근육과 둥은 엉덩이 근육의 시작점과 가깝습니다. 이 부위가 뭉치면 다리 전체의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걷는 자세가 틀어지고 골반이 기울어지면서 허리까지 아프게 됩니다. 위중혈을 꾸준히 자극하면 하체 후면 근육이 풀리고 엉덩이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어 걸음걸이도 안정되고 자세도 개선됩니다. 3. 혈액순환 향상, 손발 저림. 냉증 개선 무릎 뒤는 하체 혈액순환의 분기점입니다. 이 부위의 혈관, 슬와동맥, 정맥이 막히거나 눌리면 다리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고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중혈을 풀어주면 하체 말코 순환이 활발해지고 림프 순환까지 개선되어 염증도 줄어듭니다. 특히 겨울철 수족냉증이나 정맥순환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 자세 교정, 수면 자세 안정화. 무릎과 허벅지 뒤가 뻣뻣하면 누울 때 엉덩이가 들리고 허리에 불필요한 긴장이 쌓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잠을 자면 수면 중에 자주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중혈 마사지를 통해 하체 근육이 이완되고 허리와 골반의 정렬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면 등을 평평하게 뉘어 안정된 자세로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수면 자세가 안정되면 더 깊이 자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옥도, 자율신경계 안정, 수면의 질 향상, 위중혈 자극은 단순한 혈액순환이나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위중혈을 눌렀을 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안정되고 뇌의 긴장이 풀리며 멜라토닌 분비, 수면 호르몬가 촉진됩니다. 결국 마음이 차분해지고 뇌파가 안정되며 자연스럽게 잠이 깊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위중혈은 단순히 무릎을 위한 혈자리가 아닙니다.
허리, 다리, 혈관, 자율신경, 수면까지 몸 전체를 연결해주는 핵심 고리이자 하루의 끝을 부드럽게 마무리해주는 쉼의 포인트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이 습관을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무릎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단 3분의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무릎 뒤 오금, 위중혈이라는 작은 부위 하나가 어떻게 수면과 통증, 더 나아가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정말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심, 처음엔 누구나 의심합니다. 그저 문지르기만 해도 달라질까? 이런 걸로 정말 잠이 올까? 하지만 수많은 환자분들이 바로 그 작고 단순한 실천 하나로 삶이 달라졌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3일째 되는 날, 오랜만에 끊기지 않고 잤어요. 몸이 편해지니까 마음도 가라앉고 예전보다 덜 짜증내게 되었어요. 당신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단지 그 힘을 자극하고 깨워주는 방법을 많이들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약을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몸이 주는 신호를 듣고 손으로 돌보는 법을 익히자는 것입니다. 매일 밤 단 3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내 몸과 마음을 살피고 잠시라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란 헬스장에 가거나 비싼 영양제를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건강은 내가 나를 돌보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무릎 뒤를 문지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여전히 내 몸을 믿는다. 오늘 밤도 잘 잘 수 있다. 내 통증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부탁,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꼭 부모님, 친구, 이웃과 함께 나눠주세요. 단 3분의 마사지, 그게 어떤 이에게는 수면제보다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며칠째 실천하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과 평온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